교수님들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저 육군사관학교의 면접위원장 하셨고, 그다음에 교수 이용복이라고. 여기 저쪽 해군사관학교 훈육관 하셨고요. 김성균 교수님. 제목이 하얀데 제가 까먹어서 머리는 하얗겠습니다. 김성입니다. 공군사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대전대학교 교수님 계십니다. 천상필 교수님. 네. 통일점이십니다. 참 쉽지 않거든요. 국간사 교수님 모시기가요. 네, 국군간호사관학교 지금 현재 세명대학교 교수님 계시고요. 네, 국군간호사관학교 한정 교수님. 소개받은 대로 전국사에서 사관학교를 85년에 임관하고 지금 이제 예비역 대령입니다. 전역한 상태고 군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보냈어요. 러시아어를 가르쳤었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석사과정하고 모스크바 대학에서 박사과정하고 돌아와서 이제 계속 학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수로 있는 인원은 몇 명 되지 않고 대부분은 다 야전에서 또는 정책부서에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유, 만나고 그랬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안 계신 분한테 좀 나눠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한글 더 가져올게요. 근데 한 줄에 지금 두 분이 가지고 계시면 좀 양보해 주시면 나중에 다 드릴게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네 분의 교수님이 있죠. 이제 첫 번째 분이 저 아까 소개 받으셨던 김성균 교수님이시고요. 뭐 김성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군사관학교에만 거의 대부분 있었고 야전에서의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균 교수님 같은 경우는 훈육관도 하시고 또 학교에서 생도들 지도도 하시고 또 야전이 거의 야전에서의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야전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야전에서의 환경, 또 각 군의 비전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군의 천상필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사학교 졸업하시고 이분도 이제 석박사까지 다 하신 다음에 야전 부대에서 많이 계셨어요. 물론 이제 파일럿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파일럿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그 공군에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서 하셨고 지금은 이제 공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 연구 활동, 또 뭐 교육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대전대에서 교수로 계실 뿐만 아니라 공군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연구 미션들을 지금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 옆에 이제 공군의 이규환 교수님도 저희하고 같이 활약하시는데 지금 오늘은 같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 교수님이 국간사 나오셔서 일반 그냥 이렇게 그 입시학원에서 이렇게 육해공 국간까지 다 둘 수가 없어요. 모으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다 아마도 어디 가보면 대부분 그냥 이제 일반 저런 우리 원장님이나 이런 이제 일반 분들이 대부분 강의하시고 거기에는 이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뭐 주로 제일 많이 지원하는 육군과 공군 교수님 정도 두 분 정도 있죠. 국간사 해사까지 다 이렇게 다 갖춘 데는 제가 보기엔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국내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쪽에 이제 사관학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좀 사관학교는 그럼 도대체 어떤 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은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 목적 대학이다. 대학입니다, 대학. 그런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정예 장교 양성입니다. 육해공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양성하는 거죠. 네. 국가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임관 후에는 국가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군에서 또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도 좀 달라야 됩니다. 일반 대학교 가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입학 과정부터 벌써 걸러지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1학년생도가 102만 원인가 받거든요. 1학년도가 매달. 4학년생도가 지금 한 130, 40만 원 받습니다. 지금 매달. 근데 지금 병사들이 계속 봉급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내년에 병장이 15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자기가 저축하면 더 많이 얹어가지고 돌려주잖아요. 그거까지 합쳐서 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병장은 이제 봉급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내년에 받는 게 최고로 받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 액수에 도달한 거예요. 봉급으로는 150 주고 나머지 너 저축하면 거기다 얹어서 너 줄 테니까 그러면 200 되지?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병사들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생도들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병사들보다는 한 20, 30만 원 더 많이. 왜 여기는 병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장교는 아니지만 준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간 지위로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4학년 한 180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직은 병사들은 결정이 되었지만 봉급이 생도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장이 150 받으면 4학년은 180, 170, 80 받을 거다. 그러면 1학년은 뭐 한 130 정도는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품위 유지비라고 그러거든요. 봉급이라고 하기보다는 네가 이 정도면 너 나가서 네가 뭐 쓸 수 있는 돈은 쓰잖아. 네가 써야 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잖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부족하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은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관학교에 들어오면 그래서 군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군사학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군사. 거기다가 일반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일반 교육이 이루어지죠. 대학 교육이. 대학 수준의 교육, 또 대학과 거의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반 학기 중에는 거의 일반학 위주로 되다가 여름이나 겨울 중에 이제 군사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군사학위까지 주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학사라고 그러는데 학사학위를 2개 주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따라서 일반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외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수업을 다 받는 거예요. 거기다 체력 활동까지 해야 되잖아요. 체력 단련까지. 그걸 학점으로 따지면 일반 대학생들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학사, 2개 학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뭐 육군 같은 경우는 한 2, 3억 1인당 교육비로 한 2, 3억 정도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뭐 시설비까지 포함한 거지만 공군은 더 많이 투자하겠죠. 공군은 그거보다 최소한 뭐 1, 2억 더 많이 투자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나 공군 안 할래, 육군 안 할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의무복무기간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대부분 5년이고 지금 파일럿가 지금 13년, 15년 뭐 이 정도 해서 파일럿 같은 경우는 민간항공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좀 있잖아요. 공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 생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니까 제시하니까 이제 뭐 파일럿 일반 민간항공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원래 여기서 투자했던 취지하고 벗어난다. 그래서 의무복무기간을 늘렸지만 공군이 이제 그렇지만 육군과 해군은 5년간의 의무복무 이후에 한 번에 전역의 기회를 줍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럴 때 이제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또 다 못 보내요. 그러면 심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일정 인원은 나갈 수 있게 기회를 줍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자기 결정대로 안 되면 다시 5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야 자유롭게 자기가 이제 군복을 벗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복무기간 정확히 얘기하면 육해군은 1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년 차에 한 번 더 전역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관학교는 사실은 뭐 일반 스카이 갈 정도 돼야 들어와요. 안전하게 들어오려면. 다만 일반 대학은 어느 학과 그러면 대부분 점수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점수대. 근데 사관학교는 점수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잘하는 친구는 서울대 뭐 어디든 진짜 갈 수 있을 만한 애도 들어오고 안 되는 학생은 지방대 갈 정도 되는 애도 들어와요.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사관학교는. 그러니까 정한 거 공부만 잘하면 우리 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일반대학 공부만 잘하면 웬만하면 사실 가잖아요. 수시 말고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사관학교 와서 네가 학교 수업을 따라갈 정도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분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폭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점점점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기회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이 넓다. 제가 본 특별한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생도들 가르치면서 제가 봤던 케이스는 종합선발에서 탈락했어요. 최초 선발에서 탈락이 됐어요. 추시로 추가 합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꼴등으로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의 꼴등으로. 걔가 대통령 선발했어요. 졸업할 때. 그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관학교에서 그 졸업할 때 그러면 상을 수상하는 그 등수를 어떻게 매기느냐, 공부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사훈련, 내무생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평가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인성, 품성까지 다 반영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비전을 높게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제 석박사를 자유롭게 보내는 거예요. 선발해서 외국으로도 보내고 국내에서도 하고. 저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또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했듯이 저기 석박사 다 하셨어요. 특히 사관학교 나온 분들은 그 정도 역량이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또 잠재 역량이 높아야 진급에도 영향을 주죠. 야전에 있더라도. 그리고 저렇게 전역하신 후에도 계속 각 분을 위해서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하고 나면 야전 및 정책부서. 정책부서라는 게 육군본부, 뭐 해군 각군본부와 국방부 이런 데서 있는 게 이제 주로 정책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야전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대, 뭐 연대, 뭐 이런 식으로 사단, 야전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죠. 그렇게 사실은 대부분이 야전을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사실은. 뭐 마지막 요소지만 직업의 안정성으로 이만한 게 있습니까? 사실 저도 제가 만약 일반 대학교 갔더라면 저는 이제 사관학교 들어갈 때 사실 고3 때 결정했어요. 주변에서는 뭐 너 사관학교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생각한 적이 없다가 고3 때 생도들이 막 학교에 왔는데 친구가 사관학교를 무척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그럼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 많은 거 새로운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 그래가지고 지원했는데 된 거예요. 그 친구는 안 되고요. 그렇게 지원했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어렵게 받아도 저는 후회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만한 보상을 저 받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사관학교 들어가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준비된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기회가 다 널려져 있고, 직업적인 안정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사실 미국 많이 쫓아가거든요. 미국의 미군들의 처우라는 거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 뭐 군인연금 뭐 어떻게 깎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네들은 자기 부담 없이 군인연금 다 나옵니다. 걔네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전 세계를 다 진짜 말 그대로 경찰 국가로서 이렇게 활동하느라 그런지 모르지만 걔네들은 국가에서 충분히 보상해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안정성, 또 사회, 제 친구들에 비해 제가 지금쯤 올라오니까 이제 저를 좀 부러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를 불쌍하게 쳐다봤어요. 제복 입은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안정성, 또 뭐 군인연금제도 앞으로 좀 손을 보겠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보완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성에만 맞는다. 자기가 거기에 꿈을 두고 있다면 이렇게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뭐 군인사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리고 품성과 외적 자세가 우수한 리더다운 또 체력과 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건강하고 또 체력이 강건한 이런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2차 시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도 사실은 웬만한 대학에 특수한 대학 일부 빼놓고는 면접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이 힘든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이 힘든 거예요. 별도의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안 보면 취지에 맞는 학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런데.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이 여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겠죠? 2024년도와 25년도 거기 경쟁률을 적어놨거든요. 1차 시험 경쟁률을. 경찰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작년에 74대 1, 올해 130대 1이었어요. 육사는 작년보다 높아졌고요. 31대 1이었고, 해사는 25대 1, 공사는 38대 1, 국가사는 40대 1.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경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시험 결과가 발표나죠. 근데 사관학교의 또 특징이 뭐냐면 그냥 한번 봐보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테스트, 시험 삼아서. 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경찰대하고 사관학교하고 그 시험 보는, 1차 시험 보는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경찰대 가려고 하던 애들이 사관학교 보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1차 시험에서 다 걸러졌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고 나서 안 온 애들이 2차 시험에 응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합으로 다 이제 다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갈 만한 사람만 2차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해사 같은 경우 이번에 추합을 안 받았어요. 우리 해사 이익관가가 안 받았어요. 그냥 우리 뽑은 인원 중에서 학교에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사는 갈 뻔했던 사람들도 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한 해였죠, 올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마다 그때마다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래서 2차 시험에 올라가는 인원이 바로 중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 배수대로 뽑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4, 5대 1, 뭐 국가사 같은 경우는 남자가 뭐 8대 1이죠, 반대로. 육사 같은 경우는 여생도가 8대 1이나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사실 사관학교에 최종적으로 합격해도 안 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뭐 또 우수한데 일반 대학교 나 어디 갈 수 있고 어디 합격했는데 이 떡이 두 개잖아요, 양손에. 내가 선택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갈래? 실제로 안 오는 학생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추합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사관학교 아쉬워하느냐?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올 사람만 오면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고 싶은 사람만 오면 되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네가 지금 안 오는 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니다가 내가 사관학교 막상 와보니까 이런 줄 몰랐네, 나 그만둘래. 중간에 그만두면 정말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 뺏고 국비 낭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해요. 근데 성적으로 해서 추합하는 걸 얼마든지 뽑을 의사가 있어요, 학교는. 그게 이제 학교의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요? 너 정말 사관학교 오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물음이에요. 면접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 정말 사관학교 오고 싶은 거야? 뽑으면 너 올 거야? 아니지? 이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이렇잖아, 아니잖아. 또 이랬잖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잖아. 뭐 이제 이런 걸 질문하는 게 면접 과정이에요. 거기서 대답을 잘 못하거나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당연히 걸러내야죠. 그리고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아예 성적을 안 보죠. 우선 선발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자격이 갖춰지고 대답도 잘하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만 뽑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취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2차 시험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경쟁률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2, 3대 1입니다. 2, 3대 1. 내가 2차 시험에 딱 앉는 순간 나는 2, 3대 1에 앉아 있는 거예요. 쉬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그 자리에 앉으면 한 명이나 두 명만 내가 경쟁하면 이기면 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4대 1, 8대 1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 시험에 이제 어렵게 뭐 국영수 준비해가지고 이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이 됐는데 2차 시험부터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룰이 적용되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성적은 여기다 제껴놓는 거예요. 블라인드로. 그리고 면접으로만 뽑는 거예요.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거죠. 여기서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요. 저 지방대에 갈 만한 학생도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게 이제 묘미고 사실은 이렇게 학원이 의미를 갖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 준비된 사람은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해본 거라면 그래 너 안 해도 돼. 이런 과정 없어도 돼. 뭐 너 평상시 실력 있잖아. 들어와. 네가 해봐. 이러면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게임이기 때문에 준비 안 해가지고는 자기를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과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리를 시작해도 요리 한 두세 번 그 요리를 해본 사람이 딱 어느 자리에 가면 잘하지. 갑자기 재료 주고 나서 레시피만 머릿속에 있다고 그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습하는 과정이다. 한 번도 안 해본 걸 경험하고 지도받고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을 한번 보세요. 2차 시험 반영률. 604라고 나와 있지만 64가 60에서 100입니다. 올해 내년에 하나가 새로운 전형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 면접으로만 뽑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60에서 80이었어요. 80%. 80%가 면접 점수로 들어가요. 20%는 뭐 내신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체력 검정 들어가고. 회사가 50에서 70%가 면접 점수로 다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 뭐 이런 걸 조금 망쳤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면접에서 완전히 역전하면 돼요. 역전할 수 있고요. 국가사가 좀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50에서 60. 그래도 많은 편이잖아요. 절반을 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 선발로 각 학교가 80%씩을 선발하고 있다. 나머지 20%가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종합선발까지 가는 거예요. 20%. 거기다 기대하면 안 되죠. 앞에서 승부를 봐야 되죠. 80% 뽑는데 내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이죠. 그게 안 됐을 때 20%의 기대를 해보는 거지. 처음부터 난 20% 기대를 가지고 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학교장 추천부터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요즘 받기도 쉬워요. 재학생, 재수생 따로 구분해가지고 5명씩인가 막 주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 다 안 해요. 학교장 추천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적성 잘 챙겨가지고 적성 우수로 해서 도전해 봐야 돼요. 우선 선발. 육군생활학교 다음 육군생활학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군생활학교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관심 있으셔서 아실 겁니다. 학교장 추천은 아예 1차 시험 합골만 보고 아예 블라인드로 해놓고 면접으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80%가 됐던 거였고요. 적성 우수는 이제 60%가 된 게 1차 시험도 들어가잖아요. 일부가. 적성 우수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밑에 보면은 미래 국방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내년에 처음으로 적용할 전형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1차 시험 보지 않습니다. 1차 시험 보지 않고 1차 시험을 아예 그냥 생기부 제출한 거 가지고 뽑습니다. 생기부만 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사 지원하면 지원 동기서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생기부와 지원 동기서로 선발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기부와 지원 동기서. 왜냐하면 여기 지원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첫 해기 때문에 많지도 않고 어떤지 겁내할 거기 때문에 많지가 않고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기부와 지원 동기서를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로 5배수, 8배수를 뽑아요. 남자 5배수, 여자 8배수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면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종합선발로 가요. 종합선발. 다른 전형하고 해서 이렇게 떨어진 학생들이 모아놓은 종합선발로 다시 거기 가서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전에 붙어야 되겠죠. 근데 그럴 만한 학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그러면 육사 이런 거 여기 각 분이 다 계신데 이제 뭐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육사 미래국방인재 전형은 내년에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커리 평가로 생기부와 지원동 기술을 보는데 그때 뭘 보느냐? 학업 역량. 이 학생이 생도가 되어서 생도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학업 능력을 가지느냐. 성취도라고 학업 성취도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내신을 볼 거다. 이 학생의 내신. 아마 점수도 기준을 다 정해놓을 겁니다. 아직은 발표 안 됐습니다. 학업 태도, 선생님이 평가해놓은 태도도 있어요. 뭐 센특이든 어디든 다 특이사항에 다 적혀 있어요. 꼼꼼히 본다는 거죠.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그 학업에 참여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볼 거라는 거죠. 탐구력 당연히 보죠. 요즘 다 생기본부 나와 있잖아요. 어떤 연구활동 어떤 걸 해서 또 발표했는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겠다. 진로 역량 이건 100% 군인 육군 공군은 그러니까 육군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써있는 학생이 아니면 지원하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써있는 학생들이 여기 지원할 확률이 제법 높아요. 1차 시험 안 보고 1차 시험 부담이 적잖아요. 어차피 난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육사 준비 따로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뽑는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전체.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으로 30% 뽑고 적성무수로 30% 그래서 60%를 뽑은 상태에서 미래 국방인재 전형으로 20%를 뽑습니다. 그럼 80%가 되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우선 선발되는 거고 나머지 20% 가지고 종합까지 가는 게 15%. 그 특별 전형이 이제 5%에서 이제 100% 맞춰지는데 여기 지원하려면 나 1차 시험 성적이 열심히 했는데 1차 시험 성적이 안 되네. 안정권이 안 되네. 근데 나는 고 1, 2, 뭐 3,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난 전부 군인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군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표시되어 있어. 학업 태도도 너무 좋고 리더십도 발휘해서 뭐 학급회장, 전교회장 등을 했어.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여기 지원해도 되는 거죠. 1차 시험 자신 없으면 차라리 일로. 게다가 첫 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다들 저 같으면 제가 아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일로 안 늘 거예요. 왜 60%의 그게 있는데 모집 집단이 있는데 20%의 굳이 늘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여기 어떤 경우냐? 1차 시험에 좀 자신이 없어요. 간당간당해요. 그러면 나는 차라리 그런 조건을 가졌다면 미리 이제 전형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시험 2단계에서는 뭐 그대로 하고요. 이거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럽니다. 뭐 아마도 그 일반 종합 선발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적용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한 3등급, 2.5등급, 3등급 정도고 저기 대해서 조금 안전하게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합격한 인원에 대해서 나중에 수능까지 보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 기준을 2.5나 3 정도로 아직 발표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려요. 적용을 한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왜 할 것 같아 이거? 아까 진정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육사 진짜 오고 싶은 거야? 난 그런 학생 뽑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1차 시험 안 봐도 돼. 넌 생기부로도 우리 충분히 너의 능력을 점검할 수 있어. 그리고 면접으로 바로 들어갈게. 그리고 면접 봤을 때 너는 군의 리더로서 적합해 보여. 그렇게 검사가 나오고 판단이 됐어. 평가가 됐어. 그럼 널 뽑을게. 이게 지금 20%고요. 이건 성공하면 이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가 아니라 이게 30%, 40% 갈 수 있어요. 다른 게 오히려 불리하죠. 네, 다른 게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고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사실 저는 그렇게 의미 안 둬요. 처음에는 의미를 뒀는데 요즘도 누구나 다 써주니까 그치? 웬만하면 다 써주잖아. 큰 의미 안 줄 수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도 이제 미래인재 전형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내년엔 20%입니다. 그래서
군내 적성을 가진 우수한 진성 지원자를 선발하겠다. 이게 이제 학교 취지라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운데 제가 좀 벗어드릴까요? 육군사관학교는 총 7개 분과로 이제 면접이 치러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AI 영양검사는 혼자서 자기가 PC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뺄 수 있고요. 또 나머지 것 중에 6개 중에서 이제 학교 생활과 자기소개 정도는 한 분과로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총 5개 분과 정도로 면접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군데를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육사에서 좀 특이한 거는 구술 면접이라는 거고요. 저는 주로 인문학과에 외국어학과에서 대위 소용 때부터 쭉 해서 옛날에 집단 토론을 많이 시켰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집단 토론을 안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술 면접이라는 걸 넣어서 제시문을 주어주고 제시문을 짧은 시간에 10분 안에 읽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점수 있어요. 그런 게. 이 사람이 얼마나 내용을 짧은 시간에 빨리 파악하느냐, 얼마나 짧은 시간에 파악해서 얼마나 자기가 잘 정리해서 이해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얼만큼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답변하느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국가 간, 안보 간, 군인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 데가 구술 면접입니다. 학교생활 자기소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 자기소개가 있잖아요. 지원동기. 각 사관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원동기나 자기소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질문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질문할까요? 면접관은 지원동기서를 가지고 하는 거야. 생기부랑 지원동기서지만 지원동기서. 지원동기서 네가 썼잖아. 근데 지원동기서가 생기부랑 전혀 달라요. 지원동기서 멋있게 썼는데 생기부 보니까 전혀 아니야. 군인을 네가 꿈꿨다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보니까 너 한 번도 군인하고 적은 적 없잖아. 아, 저 고3 때 뭐 3월 달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관학교는 공이 다 어느 사관학교건 진정성을 제일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사관학교에 너 꼭 오고 싶은 거야. 그 깊이, 하여간 그 깊이 충분히 고민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제일 안 돼 있어요. 제가 학생들 면접해보면. 지원 동기 단계,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 생기부에 관심 가셔야 돼요. 생기부에 내가 거기다 군인이라고 공군이라고 해군이라고 쓰지 않더라도 적어도 활동이라도 여기는 비워놔도 좋아요. 비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차선으로 해군에 대한 말이 좀이라도 있거나 해군의 뭐의 장치, 공군의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라는 게 한두 군데라도 있거나 책이라도 도서라도 한두 군데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성을 봐주거든요. 근데 생기부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뭐 전혀 사관학교하고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아무리 지원동기서 잘 쓰면 지금 면접관은 어떻게 보겠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너 그냥 시험 보러 온 거잖아. 내가 여기서 걸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생기부 관리부터 필요하고요. 생기부에 내가 맨 위에다가 진로 희망을 육군, 공군 이렇게 쓰기 싫으시면, 조종사 이렇게 쓰기 싫으시면 적어도 그 발표하고 했던 활동 내역, 진로 활동 내역이라도 어딘가에 두세 줄이라도 들어가는 게 차선이에요. 그 다음에 리더십 하고요. 학교 내에서 뭐 리더십 기회가 있으면 하셔야죠. 봉사활동. 이런 걸 해놓는 게 연결하기가 좋아요. 나중에 저희가 여기 오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또 끊겨 있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군에 올 사관학교 지원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희가 질문해요. 너 이런 건 없니? 이런 거 없니? 이렇게 있어요. 또 찾아보면 할 말이 생겨요. 이게 하다 보면. 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부모의 마음으로 그걸 짜줘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뭐 사실은 상한학교 가고 싶은 게 중요한 거지 약간의 그 스토리텔링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취업할 때도 왜 삼성전자 왜 올라오고 삼성 스마트폰이 어떻고 자 실제로 아이폰 쭉 써왔는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꼭 들어가고 싶어 이 마음이잖아요.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할 거라는 거잖아요. 저희도 사실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부 관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서 쓸 때는 항상 좀 지도를 받으시라. 지도를 받고 좀 잘 준비하시라. 거의 한 30%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입시에 진정성으로 뽑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뭐 외적 자세는 여기 오시면 다 또 지도 받으시고요. 심리 검사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500개 이상의 문항을 순식간에 답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온다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걸러내지는 거는 거의 몇 명 되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상태,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일부 걸러지고요. 심리검사에서 근데 무조건 합불입니다. 얘는 안 되겠네. 너무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냥 불합격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해군상한학교 여기 보시는 바처럼요. 해군상한학교도 5개 분과에서 운영이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비율은 그렇게 돼 있고요. 해군상한학교는 AI 면접이 20% 반영된다는 게 작년부터 올해 지금 시험 본 학생들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20%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 면접부터 잘 준비해야 돼요. 회사는. 다른 학교는 아직 AI 면접에 대해서 반영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잘 준비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국가관, 가치관, 본인 기본 자세, 인성, 금전, 적응력, 종합평가 다 동일합니다. 상한학교는 다 동일합니다. 회사는 특히 좀 이렇게 군인 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근무 여건이 바다라는 데고 사람은 뭐 못해서 활동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바다는 좀 더 사람 인간이 봤을 때는 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굳건히 이겨내고 자기뿐만 아니라 부하들까지도 다 비통솔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더 강한 군인 정신, 더 강한 군인 정신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쪽을 많이 봐요. 군인 정신 쪽. 답변도 잘해야 돼요. 씩씩해야 돼요. 회사는 그런 게 다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고요. 그 종합평가는 뭐 하는 데냐? 앞에서 다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면접을 진행하는 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육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생도대장이 앉아 있어요. 원스타인데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접장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5개 면접장이다 그러면 다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 면접장인데 실수했네. 이 답변하는 게 아닌데 끝이에요. 그거로. 다음 면접장 오면 전 면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2번째 면접장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돼요. 나도. 그리고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다 분리돼 있어요. 근데 다 통합된 게 이 종합평가예요. 종합평가. 거기서는 그분은 다 볼 수 있어요. 다 보고 어디서 미흡하게 평균 내서 어디만 특별히 낮게 줬거나 높게 줬으면 그걸 가지고 점검 한번 더 합니다. 제대로 주었는지. 그래서 혹시 너무 나쁘게 평가하면 다른 데 다 좋았는데 왜 너희만 이렇게 낮게 했어? 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너 이거 다시 한번 해봐. 잘하잖아요? 쭉 원위치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어디서 불합격이나 보류를 줬어요. 얘는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말을 더듬고 뭐 어떻다. 다 테스트 해봐요. 나중에 딱 보고 그렇게 나왔네? 보류를 줬네? 불합격을 줬네? 한번 더 다시 이거 해봐 해요.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그때 통과하잖아요. 아니 그 정도 아닌데 하고 딱 넣어줘요. 밀어 넣어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종합 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아주 심각한 경우는 끝나면 다 모여요. 면접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불합격을 주는 학생한테는 정말 까다롭게 판단해요. 뭐 어느 면접관이 뭐 불합격 줬다고 해서 불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 왜 불합격을 줬죠? 상황을 얘기하고 다 입증해야 돼요. 다 공감해야 돼요. 얘 정말 그랬었습니다. 이 학생은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럼 우리 불합격합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이루어진다. 쉽게 그냥 이렇게 오히려 공사가 어렵죠. 공사는 신보면서 그냥 요 수치 미달 못하면 잘라버리니까 그냥 공사가 되게 무서워요. 공사가 육사는 조금 더 좀 그런 면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다. 공사가 무섭다 그러면 공사를 안 오시고. 그래도 많이 네, 그렇다. 그러니까 종합평가가 무엇을 하는 건가? 그런 거다. 평가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압박 면접? 거의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학생들이 자기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래도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잘하는 학생은 아무래도 잘하죠. 눈에 들어오죠. 공사가 이제 작년에 그 2차 시험 비율을 48%에서 60에서 80으로 올렸어요. 이거는 아까 또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돼요. 우리가 뭐 민간항공기 조종사 만드는 데 아니잖아. 들어와서 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야지, 공군이 되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쪽 군인 정신을 많이 보는 거예요. 확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공군은 딱 2군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날 면접이 딱 2개의 면접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사는 압박 면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분이 6분이 앉아있어요. 5분이 앉아있고. 다른 데는 학교는 보통 2명.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 5명이 질문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 질문 끝나면, 답변 끝나면 내가 바로 이거 물어봐야지. 이거 물어보니까 하나 답변했는데 바로 또 다른 분이 막 질문하고 이분이 막 하고, 압박감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공사 면접의 특징이죠. 그러나 질문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2군데 몰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물어보는 내용은. 국간사는 3개의 분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물어보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원 동기, 외적 영역, 국가가 남북한 가치관, 품성, 심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AI 역량 검사나 그 다음에 뭐 지원 동기사나 이런 거는 일부 분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딱 놓고 그러고 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밑줄 그어놓고 체크했다가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사실과 맞는지 아니면 정말인지 뭐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종합해보면 사관학교 면접평가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거기 정리해 놨잖아요. 공통으로요. 거기도 보시다시피 뭐 AI 역량검사 심리 오른쪽이에요. AI 역량검사 심리 검사는 저희가 손을 대기도 어렵고 학생의 역량에 따라 다르는데, 학생부, 생기부, 지원부서 이런 건 다 학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시문을 주는 데는 육사와 국간사가 그런 시스템을 두고 있어요. 제시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역사관 질문은 아주 그냥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와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 정도라고 그럴까요? 네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이 누구냐? 이런 거죠. 뭐 홍범도 장군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서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냐? 안 옮겨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안 해요. 왜? 어른들도 다툼이 있는데 그런 걸 학생한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건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로 할 필요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거의 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자기의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물어보는, 너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역사적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야? 혹시 외국의 인물 얘기하면 안 됩니까? 잘라야 되겠어요? 붙여줘야 되겠어요? 국내 역사 속에서 찾지 못하고 외국의 인물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럼 그냥 탈락이에요, 그거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관이라는 게 기본적인 수준에서, 학생 수준에서의 자기 국가, 자기 역사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지.
까다로운 질문을 줘가지고 애먹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학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럴 때는 더 자세하게 이제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접 준비 전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기부 잘 분석하고 보완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건 누가 가능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제일 가능한 거예요. 생기부 박사가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토시 하나도 다 알 수 있는 사람 본인밖에 몰라요. 면접관도 그렇게 일일이 다 못 봐요. 그래서 본인이 박사가 돼야 되고 이 중에서 내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이런 전략을 스스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빈칸은 메워야 돼요.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 중학생이다. 중학교 1학, 고등학교 1, 2학년이다. 이러면 지금부터 메워야 돼요. 빈칸을. 그 다음에 지원 동기서 쓸 때 잘 쓰셔야 돼요. 지도 받아가면서. 여러분 공군 이렇게 지원동비서 보다 보면 대부분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어쇼예요. 아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에어쇼를 갔었는데 네, 에어쇼에 뭐 블랙 이글스가 어떻고 그러면서 나는 하늘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공군 조종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제일 많은 유형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 집 근처가 공항이어가지고 군공항이어서 비행기 나는 모습을 자주 봐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학생도 10명 중에서 3명 정도 될까 말까예요. 나머지 7명은 정말 홍범도 장군이 몇 년 전에 그 유해가 송환돼서 돌아올 때 그때 비행기로 수송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공군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연관성이 좀 더 떨어지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니까 점점 멀어요. 그 동기의 진정성이. 여러분 지금 내일까지 사천 비행장에서 경남 사천에서 에어쇼가 사천 에어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군에 가겠다는 사람은 특히 지금 고2라면 거기 한번 가야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전쟁기념관도 가본 적이 없고 나는 혈충원도 가본 적 없고 어디도 박물관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들려주신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거는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면접관은. 아예 그냥 그래 알았어 쓸 말이 그만큼 없다는 거지 이렇게 아예 제껴놓고 해요. 여러분 그것도 만드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사천 에어쇼가 있습니다. 너무 멀잖아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성남 비행장에서 서울 아덱스라는 걸 합니다. 아덱스. 여기 육해공무 다 있어요. 무기 다 전시하고. 거기는 미리 한번 가봐야죠. 육해공무 한번 가면 쓸게 생겨요. 쓸게. 각 군별로. 그거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원 동기. 너 거짓말은 왜 못하니? 너 거짓말이라도 해. 이런 말을 제가 부모면 자식한테 저도 그것도 어렵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오는 학생들한테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거짓말하고 너 들어와라는 말 못하잖아요. 왜 너 진작 이런 데를 한번 못 가봤냐. 너 전쟁기념관이 바로 여긴데 현충원이 바로 여긴데 이야기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거기도 안 가고 나서 너 육군산업계가 바로 여긴데 회사도 한 번 안 가봤잖아. 뭐 공사도 안 가고 그러면 에어쇼에도 한번 가고 가까운 성남에서 할 때 그 가는 비행기 나는 거라도 한번 보면 글이 달라져요. 글이 진정성이 다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지금부터 좀 여러분 준비하셔라 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지도해주고 이제 부족한 부분 그리고 개별 면접 요령 같은 거 알려주고 또 본인이 모르는 사관학교 면접관이 봤을 때 기대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줍니다. 그걸 찾아줍니다. 쓸 게 너무 없어요. 그럼 너 축구 잘하니? 저 초등학교 때 내내 축구했습니다. 육사는 그런 사람 굉장히 높은 점수죠. 왜 그러냐면 육군 장교는요 체력이 일단 우선이 돼야 돼요. 몸 약한 지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너. 해군? 나 수영 선수 했었다. 아니면 저는 물에 들어가면
먹을 것만 주면 하루 종일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해군에는 점수 줘요. 요트 이 취미다. 드론 날리는 거 취미다. 그런 얘기를 본인은 여기다 어디도 적지 않았고 생기부에도 없어요.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있잖아. 코바 있잖아. 그런 거로 네가 지원금 계산 없더라도 면접장에 가면 너 얘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라고 시키진 않아요. 근데 있는 걸 찾아주고 장점들 드러내주고 너 그렇게 얘기하면 점수 깎여.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겠어.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올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매국행위죠. 솔직히 얘기해서. 우수한 자원이 들어가도록 저희는 조력을 하는 거예요. 우수한 자원. 우수한 자원인데 준비 안 하고 가면 준비한 덜 우수한 자원한테 자리를 뺏기니까 너 우수한 사람 너 같이 준비해서 네 능력 발휘해서 너 들어가. 이게 저희 취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뭐 예비역 군인들이 뭐 여기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도를 받게 되면 실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여기 있는 교수님들 네 사람이 각각 자기 시각에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달리 평가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생도 저희한테 다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그걸 종합해서 피드백 드리고 또 동영상까지 이제 드려서 자기가 직접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차관 부경문에서 저희 교수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준비된 학생은 확률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4회로 나눠서 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회차 때마다 10%씩 확률이 올라가요. 합격할 확률이. 처음에 왔을 때는 뭘 하는지부터 몰라요. 이렇게 막 엉성하게 들어와요. 엉성하게 답변해요. 한 번 하잖아요. 다음에 오면요 10% 확률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면 또 10%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 30-40%의 확률로 올라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의 확률만큼 자기가 발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요리하고 똑같습니다. 요리 3번 한 사람, 4번 해본 사람하고 같은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재료 주고 네 뭐 머릿속에 레시피 외웠지? 해봐. 완전히 결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왜 사관등용문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야 뭐 완전히 면접을 오랫동안 20년 이상 해왔고 지금도 뭐 그러니까 학교하고는 계속 교류를 하니까 최신의 정보를 좀 받고 있고 여기 각 사관학교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지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맞춤식으로 학생에 맞게 지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실전적인 연습 또 실전적인 평가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는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학생들이 피드백이 이렇게 와요. 여기서 했던 대로 나왔다. 솔직히 그게 제일 많아요. 저희 그게 또 제일 보람되고 여기서 나온 질문대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 3-40개 이상의 경험을 하게 하거든요. 질문을. 그 중에 자기가 거기서 실제로 하는 거는 한 10개? 7, 8개거든요. 거의 그 안에 들어있는 질문을 받게 되다 보니까 잘했습니다. 이럴 때 제일 보람되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우는 거는 저희는 안 시킵니다. 외워서 답변하게 하는 건 저희는 안 시킵니다.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저 면접관 해봐서 외워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딱 보여요. 그런 학생들 특징이 눈동자가 이렇게 집중을 못해요. 외우느라고. 그리고 한 번 막히면요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처음부터 풀어야 또 쭉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감점 들어갑니다. 외워서 하는 거는. 근데 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면접관을 보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점수를 매겨줘요. 이게 또 다른 학원하고 차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저는 다른 학원 외워서 하는 데도 많다고 들었어요. 국가관이 얘기해봐. 국가란 뭐라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저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제가 사랑하는 분하고 같이 살고 있고요. 제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국가란 뭐 어떻게 되고 영토와 뭐 주권과 뭐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렇게 외워서 하는 사람은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외운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실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눠드릴 유인물의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각 사관학교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질문 좀 받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고요. 질문 좀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말씀하시면 돼요. 어느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요. 예. 학교에서 진로를 주라고 했는데 일단 2학년 때는 전투조종사랑 군인을 1순위 전투조종사, 2순위 군인으로 정하는데 3학년 때는 1순위로 군인으로 정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투조종사. 유리한 거로 얘기하면은 전투조종사죠. 공군사관학교의 목표는 우리가 전투조종사고, 근데 이제 그 전투조종사가 안 되면 나처럼 이제 조종 비행 훈련을 받다가 이제 그 기량이 좀 모자라가지고 이제 저기 군수장교로 34년 군생활을 해서 대령으로 전역을 했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기 다른 일반 장교, 조종 장교, 일반 장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하기 때문에 그 공무사관학교에서는 그 원하는 학생이 빨곳이 되겠다는 게 가장 유리하죠.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 일단은 최우수 정의 방법으로 3학년 때는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종사 하기 싫으면 회사 가면 돼요. 배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비행기 있고 다 있어요. 네, 지금 또 받으시죠. 네, 생기부에 이제 어느 학교는 공사 지금 공사.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공사로 이렇게 생기부에 공군 뭐 조종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활동도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지금 그 시력 기준이 조금 약간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네. 내년에 이렇게 시험을 보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그 기준에 만약에 미달되게 돼서 이제 아이는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관학교로 만약에 이렇게 이관을 그러니까 다른 사관학교로 지원할 경우에 그렇게 지원도 가능한 건지 그게 좀. 지원은 가능하죠. 근데 좀 그 같은 시기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같은 시기에는 우리 한 학교 선택하면 동시에다가 그러니까 이루어지니까. 공군사관학교 아예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신체에서 안 될 네.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육사나 해사 쪽으로 틀어서 지원을 했을 때 면접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요, 전혀 문제 안 되는 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저는 사실은 공군이 꿈이었고, 그다음에 저는 공군 장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력 때문에 제가 갈 수 없고,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건 제가 군인이 되고자 하는 꿈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꼭 제가 복무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면 진정성 무조건 오케이예요. 똑같아요. 거의 차이 없이 줄 수 있어요. 네. 너 공군 했었잖아. 이렇게 그렇게 편협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대한민국 군대 가는 거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종합선발로 넘어갈 때요. 네. 이제 그 수능에서 이제 지금 문이과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과 애들도 문과 시험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등급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과지만 사탐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또 원하는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거를 좀 좋게 봐주는 그런 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로 이번에 좀 뭐 면접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 저는 이과였는데 저 문과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자 이야기할 때도 좀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주로 소양은 이과적인 소양인데 그걸 어필하고 싶은데 자기가 문과로 지원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달리 어떤 그 잣대를 들이대서 달리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같은 과로 지원하는 게 최고 좋은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문과로 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과에 지원하게 되었고요. 육사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전과가 조금 일부 학생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은 그렇게 안 돼요. 저는 그러면은 시험 볼 때 이제 이과에서 문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수능을 볼 때 수능 볼 때 이제 지금 이과지만 이제 과탐하나 사탐하나 선택할 수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과는 네, 이과 무조건 이과로 해야 돼요. 지원할 때 그게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학을 진학할 때 이과지만 문과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내가 뭐 문과로 바꾸지 않고 근데 아. 그 육사 지원했을 때 그 내가 수능 과목 선택했을 때 그때 무조건 이과면 탐구 조합을 두 개를 해야 그게 되고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과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이제 혹시나 그것도 사관학교도 바뀌고 모르죠. 이제 내년에 연초에 뭐 발표할 때 또 새로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네. 없다고 말씀드리죠. 또 혹시 국가사 네. 질문 있습니다. 생기부의 간호 쪽이 더 유리한가요? 군인 쪽으로도 좀 간호가 더 유리합니다. 간호. 네, 어차피 뭐 그 간호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그 사관학교에 비해서 정예 뭐 전투 장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간호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거기 플러스 체력적인 거나 이런 거 답변상에서 군인 마인드를 또 다시 보니까 간호하고 지금 좀 더 준비할 수 있다면 군인 부분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간호 쪽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저 육군사관학교 네네. 지원이 고교 학교장 적성호수 미래 인재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는 네, 거예요.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고교 학교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적성우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종합선발 가요. 그리고 미래 인재 전형으로 가면 미래 인재 전형 종합선발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이 안 돼가지고 적성우수로 들어가잖아요. 적성우수 종합선발이에요. 그러니까 고교 학교장 추천이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라고 그런 게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학교장 거죠. 추천도 하고 미래 인재 두 개는 다 그렇게는 안 돼요.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네. 학교장 추천은 시험을 봐야 되고요. 네. 미래 인재는 시험 안 봐도 돼요. 1차 시험. 그래서 달리 진행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 인재가 수시처럼 된다 그래서 9월 달에 될 것 같아서 좀 시기가 다르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지원하는 때는 동일하게 지원할 거고 그때 체크를 해야 하되 생기부 제출하거든요. 지원 동의서하고 그걸 가지고 바로 심사 들어가서요. 1차 시험 결과 발표할 때 다 같이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준비해가지고 면접에 같이 동일한 시기에 할 수 있게 해요. 일단은 학교장 추천을 가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공군사관학교 지원 준비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했을 때는 제가 내신이 5점대고 모의고사는 1점대 중간 정도 나오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우선 선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보다는 그냥 일반 전형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리가 있나? 학교장 추천으로 가면 모르겠어요. 공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를지 모르겠는데 똑같을 거예요. 학교장 추천하고 거기서 안 되면 그 밑으로 내려오고 그 밑에 이 전형을 다 누리는 거예요. 네. 혜택을 뺏진 않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 무조건 권해드립니다. 네. 역사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지금 미래인재 전형하고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이 있잖아요. 네, 네. 미래인재 전형 말고 학교장 추천도 생기부가 군사 이쪽으로 많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게 유리한.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선발이잖아요. 그리고 그 왜 그러냐면 그냥 누구나 다 동일해요. 학교장 추천이든 적성우수든 미래 국방인재 전형이든 전부 다 면접 과정을 동일하게 치르잖아요. 면접 과정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생기부예요. 지원 동기서예요. 이 두 가지가 아주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더 지원 동기서를 잘 쓰려면 어떻게 근거 없이 쓸 수는 없잖아요. 소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생기부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부가 1차, 그 다음에 이게 돼 있고요. 어떤 과정이든 간에 거기서 아이가 군에 대해서 얼마큼 소망을 일찍부터 가졌는지 또 얼마큼 구체적으로 활동했는지는 무조건 점수에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어떤 과정이든 간에 다 중요하죠. 생기부에 잘 그런 걸 적는 거는. 생기부를 그쪽으로 안 채웠다 하면은 3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2학년 2학기 때 그쪽으로 생기부를 채우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좀- 학교장 추천을 하자고.
네. 네? 학교장 추천하기 때문에 거기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넣으셔야지 경쟁이 되는 거예요. 거기 학교장 추천 들어간 아이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학교 내에서 뭐 물론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이 크게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 저 이거 교장 선생님한테 이거 좀 받아주세요 뭐 해서 이제 쳐주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5명 이렇게 선발해 주는 건데 그 안에 들으려면 학교에서 문제안을 안 적어줄 거 아니에요. 널 내가 왜 추천했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 잘 활동했던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 인정받을 정도는 해야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말씀하세요. 올해 면접을 지내보니까 이제 생기부 이렇게 보면 이제 1학년 고등학교에서 1, 2, 3학년인데 이제 군인 장교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인 이렇게 돼 있으면 생기부에서 터치를 안 해요. 딱 봤을 때 진정성이 있구나.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예 없는 경우. 그러면 이제 진정성 여부를 이제 구두상으로 이제 밝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듣고 합당한지를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군인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경영 그리고 또 군인. 그 왜 이렇게 진로 변경이 됐는지 반드시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가 절대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바꿨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답변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가끔씩 보면 아예 그 진로 희망은 아예 없어요. 없는 데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제 이게 근데 본인들이니까 학생들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빨리 얘기를 해서 이걸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 진로 희망란이 저희는 다 제출하잖아요. 저희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대학은 그 희망 저희는 봐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봐요. 그게 사실 제가 지금 여기 면접도 이렇게 하고 그쪽 해왔지만 제일 정확해요. 내가 사관학교 가지 않을 사람이 거기다가 공군이라고 적고 육군이라고 적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적었다는 건 적어도 어떤 학생보다도 진정으로 그 당시에는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에요. 적어도 그 시기만큼은 진지하게 생각했던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당장 썼다고 주는 게 아니라 확인 과정이 필요하죠. 정말 의미 있게 그런 과정을 썼느냐. 근데 의미 있게 썼어요, 정말. 그러면 당연히 점수 줘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 뽑으면 올 거야? 아니면 너 저울질하다가 딴 데 갈 거야? 우리 딴 데 갈 사람 아예 안 뽑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너 1차 시험 학교 간 애들은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차 시험 학교 애들은 똑같아. 우리는 스카이 아래 서울에 있는 학교 이런 등급 우리는 개념치 않아. 1차 시험 합격한 거로 너희는 다 똑같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군인의 리더로서 적합한 것만 볼 거야.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군인이라고 쓰고 거기에 군 관련된 관심도 많이 나타냈다. 그리고 말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면서 잘한다. 안 뽑을 이유가 없죠. 점수를 높이 주는 거예요. 높이.